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권총이 아들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은 많이 줄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은 구조조정이 있어요. 왜?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이 많이 줄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취업하기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야 할 직장들이 별로 없어요. 대기업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기업에 취업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의사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요즘은 변호사도 놀고 있고요. 의사도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들 중에서 그 취업을 못 해가지고 좌절하는 변호사가 많죠. 또 의사들 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못 해요. 왜? 개업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댈 수가 없고요. 또 각 동네마다 병원이 다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된다 해도 참 막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과연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비전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참 꿀꿀하죠. 이런 세상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참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왼쪽으로는 중국이 있죠. 중국은 14억에서 15억의 인구가 있어요. 자, 우리 밑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본은 인구가 몇일까요? 1억 3천입니다. 자, 태평양을 건너가면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2억에서 3억을 잡고 있죠. 자, 북쪽으로 가면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네? 아니, 1억 되죠. 자, 우리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13세기에 몽고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몽고 밑에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을까요?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배를 받았어요. 70년. 자그마치 70년이란 긴 세월을 몽고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는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에 강제적으로 점령을 당했어요. 몇 년 동안 점령당했죠? 36년이에요.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한반도의 역사 안에서 평화로운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과 해방은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이 과연 지금처럼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의문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반도적인 위치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젊은 층이 위대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어딜 가죠? 중국이나 미국을 갑니다. 왜 중국이나 미국을 갈까요? 그렇지. 한반에 싸움 잘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너무나 싸움을 잘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친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싸움을 잘하면 그 친구와 맞짱을 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맞짱을 뜨기에는 우리는 인구가 너무 부족해요. 남한의 인구가 몇이죠? 7천이에요. 5천이에요. 북한의 인구가 몇이에요? 7천이에요. 2천이에요. 합쳐봐야 7천만 명밖에 안 돼요. 해외 동포를 합쳐야 8천만 정도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본에 뒤처지지 않고
또 미국에 뒤처지지 않고 소련에 뒤처지지 않고 저 중국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분단에 처해 있죠. 그리고 북한은 핵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런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를 배치하죠. 하지만 전쟁의 위험 중에 가장 큰 위험은 무기를 자꾸 늘린다고 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남북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어쩌면 우리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남북이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적어도 30년 이상은 통일된 국가에서 여러분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통일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연 통일된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일어나지. 얼마나 힘들어 듣기가. 네. 과연 네. 통일은 언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은, 그 다음에 지금 누구죠? 아, 지금이 김정은인가? 김정은. 김정은, 그 다음에 아들. 지금 누구야? 김정은이요. 김정은, 그 위에는 김정일. 김정일, 그 다음에 김일성. 김일성. 그 집안이 오래 살지를 못해요. 나쁜들이 비만 때문에 살을 빼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는 30대 중반 정도 되고 있죠. 김정은이요? 그런데 지금 김정남 형. 그 형, 이복 형을 살해했어요. 나쁜 자식이네. 왜냐하면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 그 북한 체제가 위험하기 때문이죠. 지금 북한은 어찌 보면 체제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지금 남북 통일은 여러분들에게 기회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무언가를 찾아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막연하게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20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50에 킬리만자로 6,000m를 올라갔어요. 6,000m를 올라가니까 그 위에 더 올라갈 데가 없더군요. 사람은 자기 삶에 있어서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할 데가 없죠. 저는 과연 60에 무엇을 할까? 그런 고민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10대, 20대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의 20대 후반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남북 통일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꿈을 찾아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3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더 큰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지자 사랑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